유명한 코미디언이 되고 싶었지만 정작 자신은 사람들을 웃기지 못했고 자기 자신은 웃고 있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았던 조커, 아서 플렉. 오늘은 그의 심리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노신 몸장입니다. 오늘은 호아킨 피닉스의 조커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조커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오늘 저는 그의 심리에 초점을 맞춰서 왜 아서 플렉이 조커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아서 플렉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회가 망쳐놓은 광인? 아니면 단순한 사이코패스? 둘 다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조금 시각을 바꿔서 아서 플렉 자기 자신은 자기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이 점이 영화를 볼 때 그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아서는 그의 어머니가 해피라는 애칭으로 부르는 만큼 항상 남들에게 기쁨을 주어야 하고 또 늘 웃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서의 동료인 랜들이 그에게 리볼버 권총을 건네줄 때도 자기는 이런 걸 가질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죠. 한마디로 아서가 생각하는 자신의 자기상은 항상 타인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당하기만 하는, 조롱당하는 광대의 모습. 이러한 자기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자기상이란 자기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심리학적인 용어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생각이 바로 여러분들의 자기상인 거죠. 자기상은 주로 타인의 기대와 시선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서의 자기상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바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어쩌면 아서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에게 자기상을 강요받아 왔을 거예요. 그의 머릿속엔 항상 타인에게 웃음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과 동시에 부정적인 감정을 숨겨야 한다는 주체할 수 없는 욕망이 숨어 있었을 겁니다. 표면적인 페르소나가 거대해지면 거대해질수록 그 속의 그림자도 함께 커지는 법이니까요. 즉 행복을 주려는 자기상의 뒷면에는 또 다른 양면성이 함께 자라고 있었던 거죠. 타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상이라는 가면 아래 숨겨진 욕구, 분노, 주체할 수 없이 터져나오는 웃음 속에서의 슬픔의 감정까지 그 욕망의 실체가 아서의 또 다른 모습인 조커로 형상화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아서가 점점 조커화가 될수록 아서의 얼굴보단 분장을 한 얼굴로 스크린에 많이 비춰지니까요. 이러한 아서는 머레이쇼를 보면서 자기 자신이 되고 싶은 자기 실현에 대한 꿈을 키웁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죠? 꿈은 높은데 현실은 시궁창이었어요. 아서의 공감 능력은 결여되어 있어서 사람들은 그의 조크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현실은 궁핍하기만 했습니다.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이상한 놈 취급을 당했으며 결국 동료의 모함으로 다니던 직장도 잘리고 말았죠. 타인을 웃기지 못하는데도 자기상의 실현을 위해 조크를 짰고 웃는 얼굴과는 정반대로 항상 우울함에 빠져 있었죠. 아서 자체가 우울함에 기반이 있는 사람인데 남들을 웃기려는 생각 그 자체가 어쩌면 모순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서는 자신의 욕망을 그릇된 자기상이라는 울타리 속에 숨기며 항상 억눌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서는 타인에게 항상 행복을 주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서는 자신의 욕망을 분출할 수 있는 수단을 얻게 됩니다. 바로 동료 랜들이 건네준 리볼버 권총이었죠. 그 전까지 아서는 터지기 직전에 부풀려진 풍선이었다면 이젠 자신의 욕망을 배출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아서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죠. 방아쇠를 당기게 됩니다. 그 순간 아서는 지금까지 참아왔던 거대한 가스덩어리 같은 자신의 욕망을 분출하면서 은행가의 3명의 남자를 잔혹하게 죽이게 되고 아서 또한 2개의 자기상으로 나눠지게 돼요. 착한 사람이라는 페르소나가 깨지고 조커라는 욕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도 역시 아서는 분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서가 사람을 죽인 후 그 사건이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그의 추종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서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존재감과 영향력을 느끼게 돼요. 동시에 아서는 어쩌면 조커에 대한 전능함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신생아는 배가 고플 때 엄마에게 젖을 달라고 표정으로 신호를 보낸답니다. 엄마는 그 표정을 보고 아이에게 젖을 주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신생아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표정만으로 엄마를 조종할 수 있구나. 나는 전능하구나. 이러한 심리적 기제를 자기 팽창이라고 하는데 아서도 욕망의 분출을 통해서, 즉 조커를 통해서 전능함을 느꼈을 거란 얘기입니다. 아서가 신문에 대서특필된 것은 아서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이 맞아떨어진 우연의 일치였어요. 그런데 아서는 이 우연의 일치 속에서 자기 팽창과 함께 묘한 희열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토록 원했던 자기 실현을 욕망의 분출을 통해서 한 걸음 나아간 듯 보였죠.
하지만 동시에 기존의 아서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상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인 이유로는 자기상의 기반이 된 어머니가 사실은 자신이 느끼는 고통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아서는 지금까지 놓지 않았던 자기상을 스스로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올가매기만 했던 어머니를 살해하면서 사실은 해피라는 애칭이 싫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한순간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고 말하죠. 더불어 내가 웃는 것은 내 병 때문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나라고 말합니다. 또한 타인이 정해놓은 틀들을 부정하기도 해요. 내 조크가 재미없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조크는 주관적인 거잖아. 라고 말이죠. 더 이상 아서는 타인의 시선에 자신을 맞추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망에 자신을 맞추죠. 마지막으로 아서는 머레이쇼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신의 죽음이 자신의 삶보다 더 가치 있는 순간이 되도록. 아마 아서는 머레이쇼에서 자살을 결심했을 겁니다. 실제로 예행 연습을 하기도 했죠. 아서는 어쩌면 마지막 순간까지 갈등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서와 조커의 사이에서. 아서는 아서인 채로 자신의 가치를 실현시키고 삶의 막을 내리려 했을지도 모르죠. 머레이쇼 대기실에 앉아있는 그 거울에도 이렇게 쓰여 있었으니까요. 머레이쇼가 시작되고 얼마 후 아서는 머레이 앞에서 마지막 조크를 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낙낙, 그리고 또 한 번의 낙낙. 굉장히 진지한 자세로 자신의 조크를 보여주려고 했죠. 그러나 머레이는 기다렸다는 듯 아서의 조크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아서는 최초의 은행가 3명을 죽인 선택을 했듯이 마지막 선택을 하게 돼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완전한 조커가 되기를 선택을 하죠. 오늘은 영화 해석을 해봤는데요.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해석이라 주관적인 해석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조커는 광적인 욕구와 선한 자기상의 대립이라고 생각하면서 봤습니다. 점차적으로 광적인 욕구가 선한 자기상을 잠식해 나가는 모습을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봤죠.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봐요. 안녕.